본부 앞에 자목련 꽃이 활짝폈습니다. 백목련보다는 자목련은 훨씬 늦게 핍니다. 지금 백목련은 지고 있는데 말이죠. 분홍빛이나 주홍빛으로 피는 진달래나 철쭉꽃인 경우에도 하얀 진달래나 하얀 철쭉이 있습니다. 하얀 진달래나 하얀 철쭉이 훨씬 늦게 핍니다. 그러나 원래 색깔이 하얀 목련의 경우에는 자주색 목련이 또 훨씬 늦게 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감호 주변에 벚꽃이 살짝 올라온 단계였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만개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학교에 벚꽃길을 걷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빨리 학교로 나오고 싶죠? 네, 오늘은 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한 판례 가운데서 남아있는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설명하고 그 중에 4개의 판례는 행정행위의 부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관과 법의 일반 원칙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을 이 기회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은 교재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재 14페이지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이 주차장 미확보 시정지시 처분 취소 사건이죠. 주에 보면은 주차장 미확보 시정지시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행정소송 사건이죠. 처분의 취소 소송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누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대법원 사건은 두가 맞다 그랬죠. 구, 누,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누가 돼 있을까요? 이것은 행정법원 사건이 1심에서 1심 법원부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는 행정법원의 사건이 2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행정법원 사건의 대법원 사건도 누로 처리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판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추려 보면은 원래 허가받은 건물에 대한 5개 부설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로 이 땅이 양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행정관청에서 이 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행정관청에서 이 땅에 대해서 원래 주차장 부지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용 제한, 원래 이 땅은 5개 부설 주차장의 건물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돼야 되는데 주차장을 짓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양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에다가 주택을 신축하도록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행정관청이 이 건물이 위법 건물이다 라고 표기를 했고 그래서 각종 인허가와 영업행위 사용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이 실수로 이 위법 건축물 해제라고 등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법규에서 적법 사용이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행정관청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다시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위법 건축물을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미확보 시설 시정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양수인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1차로 위법 건축물 해제라고 표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다. 특히 건물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위반에 관해서 해제를 한 것이니까 해제를 한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 그리고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공적인 견해 표명 그리고 그러한 견해 표명을 신뢰했고 그 신뢰한 데 대해서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정지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에 하나가 신뢰를 하되 거기에 신뢰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죠. 대법원은 이 행정관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잘못 표시한 데 대해서 그 잘못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책 사유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를 전전 양수받은 당사자는 이 토지의 내력상 주차장 부지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행정관청에서 위법 건축물 해제라고 잘못 등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이중 국적자 혹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다툰 내용인데요. 자, 원고란 사람은 71년도에 일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족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일본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81년도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부모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도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판결 당시에는 국내 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이 병역 의무의 면제 대상자가 아니다. 외국 영주권자이지만은 이 사람의 실제 거주 관계를 볼 때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사실상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병역 의무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역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뭘 주장했느냐면은 자기의 형들에 대해서도 병역 면제 처분을 했다. 제2국민역 처분을 했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연기를 해왔는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새로이 병역 의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한 이유는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를 해줬고 또 형들에 대해서 병역 면제 처분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새로이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전에 징병검사의 연기와 형들에 대한 제2국민력 처분과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신뢰를 했고 신뢰에 따라서 징병검사를 연기해왔고 또 병무청에서 그것을 연기해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병역 의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적법한 처분인 이상 이 당사자가 일본으로 이주해서 제2국민역에 편입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병역 의무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요즘 이중 국적자가 많고 또 어릴 때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해놓고 사실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생활해온 경우는 병역 의무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더군다나 병역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연기해왔고 당사자의 형들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엄격한 판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판례는 행정행위의 부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부관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판례를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붙이는 조건입니다. 조건. 보통 허가, 특허, 면허, 인가와 같은 라이센싱이라고 하죠. 라이센싱. 보통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업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을 붙입니다. 컨디션, 아니면은 건축 허가, 토지 개발 허가 같은 허가를 해줄 때 조건을 붙인 것을 퍼밋 컨디션이라고 하고 비즈니스 라이센싱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이 컨디션의 개념은 우리 개념으로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범위로 부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관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동된 규율을 말하고 법령에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 범위를 정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는 법령에 정해진 법정 부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행정청에서 라이센스를 주거나 퍼밋을 해줄 때, 즉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이런 걸 내줄 때 행정행위로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대량행위인 경우에 행정행위의 조건으로서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것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 또는 효력 유무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된 행정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부관으로 부과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관의 위법성의 판단 시점은 부관을 붙인 때, 즉 부관을 부과 발령한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관의 종류 보겠습니다. 부관의 종류는 크게 조건, 기한, 부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내주면서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내건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라는 사실은 확정적인 건 아니죠. 주차장 확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예정된 땅을 구입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가 효력이 발생된다. 혹은 내수면 어업 허가라는 것은, 이것이 내수면이라는 게 주로 강을 말합니다. 강,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허가를 내주는 것을 내수면 어업 허가라고 합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주는데 그 강이나 호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라고 하면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줄 수 없죠. 그런데 곧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해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죠.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제되지 않는다면은, 해제되지 않는다면은 이 내수면 어업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를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건데, 이 확실한 사실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간은 확실히 다가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기, 그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 혹은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 시기를 정하는 것, 이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에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기한에는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 혹은 조건의 존속기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조건의 존속기간은 주로 갱신, 첫 번째의 행정행위의 효력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할 때의 조건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갱신할 때는 원래의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주된 행정행위 조건이 갱신에 맞는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과는 구별해서 행정행위의 당초의 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으면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행정행위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갱신 신청이 없다면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해서 원래의 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새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간 계속 예상되는 행정행위에 단기의 유효기간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원래의 행정행위의 허가 요건과는 구별되는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판단을 좀 더 판단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된 행정행위 내용에 그 허가나 면허, 특허를 받는 사람들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일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된다. 혹은 일정한 행위를 수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행정행위 부과에서 가장 위법성이 다퉈지는 가장 문제는 이 부담입니다. 사실 부담. 근데 이 부담은 조건과 기한과는 좀 성질이 특수합니다. 그래서 부담은 행정행위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주된 행정행위 플러스 종된 행정행위, 보관이 들어가는데, 이 종된 행정행위 중에도 보관 중에도 조건과 기한은 종된 행정행위이지만은 부담인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과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라면은 부담으로 해석하자. 왜냐하면은 부담으로 해석돼야만한 독립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따로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될 뿐이고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 사업을 승인을 해줄 때 그 개발된 토지의 일부분을 도로로 만들어서 그 도로로 만들면 지자체에 그 도로 부지를 기부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을 기부 체납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기부 체납은 부담이죠. 반대 급부를 명하는 거니까. 지금 부담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조건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사실은 법령에서는 조건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법리적으로 볼 때는 부담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담의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에서 보듯이 부당하게 그 부담을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주된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에 침해적 행정처분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부담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판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붙일 때 부담 자체의 변경권을 유보한다든지 혹은 행정행위를 허가해 줄 때 그 당시에는 부담을 붙이지 않지만은 사후에 부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조건을 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이것도 유효하다. 만약에 이 사후부담의 유보 혹은 사후 변경의 유보의 경우에 행정행위의 발령 후에 따로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유보함이 없이 나중에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부담을 부과시키는 것, 이것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발생하면은 또 허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상황을 봐서 공익이냐 아니면은 행정행위의 이익을 받는 개인의 사익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건 기한 부담 이외에 철회권 혹은 변경권을 유보시키는 부관을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그런데 이 부관에 대해서 주된 행정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부관이 너무 부당하다, 또 부당함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법한 부관의 권리 구제 방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조건 기한의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같이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부담은 독립해서 쟁송이 가능합니다. 즉 부담 이외의 조건 기한, 철회권 변경 등의 유보는 독립 쟁송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주된 행정행위를 다투어야 됩니다. 주된 행정행위를 불복해야 하면서 이 조건 기한, 철회권 변경권의 유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라는 것을 다투어야 되는데 부담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따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주된 행정행위를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의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혹은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 청구를 해서 그게 거부 처분이 나오면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는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관만의 취소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담인 경우에는 뭐 부관만의 취소 청구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조건 기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부과한 경우는 부관만 취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속행위인 경우에 이 기속행위냐 결행행위는 또 이제 행정행위 부분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속행위는 법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 요건이 갖춰지면은 행정처는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부과한 경우 부관만 취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관이 붙는 이유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에서는 주된 행정행위의 비본질적 부분이라면 부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관만 취소 청구했는데 부관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된 행정행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따라서 같이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부관이 들어간 행정행위에서 부관이 취소된 경우에 부관에 따른 어떤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은 증여를 말하는 증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효력이 발생되느냐? 이미 증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증여라는 부담이 취소됐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행한 기부채납 증여는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는 학설이 종속설, 독립설, 부담의 무효 단순위법, 구별설 이렇게 세 가지 학설로 나뉘어지는데 판례는 부관과는 별도이다. 독립적으로 증여의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행정행위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니까 그때 가서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행정기본법 안에도 제20조에 이 부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20조에 보면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일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법정 부관,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이런 경우에는 처분 후에도 사후 부관 혹은 사후 부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는데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아까 설명했죠. 요 판례로 그렇게 굳어진 경우고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은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 판례 이론을 다 이 법조문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부관은 기본적으로 당해 처분, 즉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로 정립된 이론을 법조문화 시킨 겁니다. 판례를 보면은 이 실질적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 관련성. 주된 행정행위와 관련이 있어야지 주된 행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 설명했지만은 토지개발 사업에 허가를 내주면서 그 토지에 개발되는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해라 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차피 토지 개발이고 도로는 만들어져야 하니까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으니까 음식점으로 연결되는 땅을 구입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 영업 허가와 도로 개설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관련된 부분 기본적인 법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가지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비사업을 실행하게 되면은 토지가 전체적으로 개발되죠. 토지가 개발됩니다. 근데 이 개발되는 토지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기반 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시설, 뭐 이런 것들. 기반 시설을 정비사업 토지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 토지 안에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정비 기반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 시설이 정비사업 토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것. 이것은 무상으로 기속된다고 할 수 없죠. 밖에. 이것은 이 개발 사업자가 땅을 새로 구입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이 정비사업 토지에 이용하게끔 만드는데 정비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을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하면서 인가조건으로 부담으로 부과했다. 그런 경우라면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반해서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정비기반 시설은 정비구역 밖에 있는 기반 시설은 인가조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기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번 판례는 그 내용이 사건 제목이 뭐죠?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굉장히 많이 다툰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됐는데 이거는 기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기반시설이니까 사용료를 내라 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인가조건의 내용대로 이행된 것이고 그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 혹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도 시유지를 매입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기부 체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의 그 개발 사업에 붙어 있는 땅, 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요거는 이제 사유지겠죠. 시유지. 그러면 이 개발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이 땅 같이 매입해라. 시 땅인데 매입해서 이것은 뭐 해라? 공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런 사업 허가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법원은 만약에 그러한 인가 조건이 부당결부의 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할 수는 있는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이다. 이거는 이제 행정행위의 무효에 가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 사유는 하자가 행정행위의 하자. 요즘은 흠이라고 하죠. 흠이 중대 명백해야 된다. 중대 명백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은 나중에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도 않는 것이고 국토계획이용법 혹은 당연무효 법리에 비춰봐도 비용과 이익의 상호 관련성에 비춰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개발 사업자의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골프장 건설을 했습니다. 골프장 건설하면서 충청남도에 지역발전협력금 25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은 다른 업체도 다 이런 일률적으로 이 협력기금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프장 사업 승인 플러스 협력기금, 기금 납부, 반대급 부담을 정한 거죠. 이것을 정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죠. 내무부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금은 금지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중앙정부의 금지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미리 그 돈을 납부를 했죠. 돈을 납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5억짜리 어음을 충청남도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그 어음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퉜습니다. 이것은 기부금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를 받는 것은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 25억의 증여는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 민법 103조. 그런데 충청남도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기부금 받아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런 내부 규정으로 다 정해놓았다. 그러니까 임의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 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그 일부를 증여했다. 그러니까 이 다발적인 그런 증여다.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25억을 기부하도록 조건을 붙인 거, 부담을 부과한 것은 무효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속도로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연결된 접도구역이라고 하죠. 도로에 인접한 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이전 비용은 그 사람 상대방이 부담해라 라고 조건을 붙인 거죠. 부담하기로 했다. 근데 그 이후에 도로법이 개정돼 가지고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가 없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송유관 접도구역 고속도로에 연결된 인접한 접도구역에서는 송유관 매설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를 받으면서 이거를 이전할 경우에는 비용을 원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라라고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전은 왜 이전하겠습니까? 도로가 확장되는 거죠. 도로가 확장됩니다. 고속도로가 6차선 도로에서 8차선 도로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접도구역에 묻혀져 있던 송유관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옮길 때 원래 송유관 매설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이설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비용을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약정금 청구를 한 건데 사업자가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최초에 송유관 매설 허가를 받을 때는 법상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됐지만은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송유관 매설 허가 없이도 매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경우에 지금 와서 내가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또 협약 형식으로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처분 당시에 허가에 붙인 부담이 적법하다면은 그 협약은 나중에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자, 재밌죠? 이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관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것은 라이센싱 컨디션 혹은 퍼밋 컨디션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법에는 조건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 행정법의 법리상으로 볼 때는 부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8페이지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행정법의 법원 가운데 불문법원의 법의 일반 원칙의 여러 가지 원리, 법리, 그리고 판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편 송달 받고 난 다음에 19페이지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